삿포로는 일본 가장 북쪽에 있는 섬, 홋카이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삿포로는 홋카이도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홋카이도 거주민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제1의 도시고요. 삿포로 크기만 해도 서울의 2배. 홋카이도는 자그마치 우리나라 면적의 약 83%일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삿포로 돌아다니기도 바쁘겠다 싶지만 삿포로 도시 자체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자연의 설경은 정확히는 삿포로가 아닌 홋카이도의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주로 기차, 버스를 타고 가거나 투어를 통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홋카이도 도시별 가이드와 맛집 정보는 채널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으니 홋카이도 재생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편에서는 삿포로 도시 자체에서 가볼 만한 스팟과 교통, 숙소 정보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삿포로에는 전망대가 3곳이나 있습니다. 각각 볼 수 있는 전망과 그 매력이 다른데요. 그중 첫 번째, JR타워 T38입니다. JR타워가 삿포로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고 또 삿포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삿포로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탁 트인 도심뷰를 보기 좋은 곳입니다. 삿포로가 계획하에 지어진 도시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긋남이 없는 바둑판 같은 모습이죠. 쭉쭉 뻗어있는 도로의 모습이 시원시원합니다. 전망대는 4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삿포로를 감싸 안고 있는 산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특히 남자 화장실 뷰가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남자분들은 꼭 가보시라고 합니다. 전망대에는 음료를 판매하는 곳도 있어서 커피나 맥주 한잔하며 천천히 야경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JR타워 38층이지만 6층에 있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고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니 처음부터 38층을 찾으시면 한참 헤매시게 된다는 점. 야경 명소 두 번째, 삿포로 TV타워입니다. 삿포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반짝거리는 타워가 대단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쁘긴 합니다. 위에는 전망대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 관광지 중심에 있어서 삿포로 시내를 가까이에서 보다 생생하게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JR타워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야경이에요.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 대단히 화려한 야경은 아니라 다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삿포로의 매력이니까요. 야경 명소 세 번째, 모이와야마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삿포로 시내에서는 살짝 떨어진 모이와야마 산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루프웨이만 2번을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번거롭기는 해도 높이 올라온 만큼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불빛들 하며 멀리서 보는 도심의 모습이 확실히 낭만이 있더라고요. 어느 전망대나 마찬가지지만 이곳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시야도 좋지 못하고 로프웨이 운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니 방문 전 날씨와 로프웨이 운행 여부를 꼭 체크하고 오세요. 모이와야마 전망대는 삿포로 시내에서 노면전차 시덴을 타고 로프웨이 이리구치역에서 내리신 후 전망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시면 입구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전망대 3곳 모두 다 가실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삿포로 TV타워보다는 JR타워가 전망이 트여 있고 앉아서 또 여유롭게 시간 보내기도 좋고 티켓도 더 저렴해서 추천드리고요. 모이와야마 전망대는 오고 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카지마 공원은 삿포로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눈 구경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대부분 삿포로 도시 일정은 하루에서 3일 정도로 짧게 잡으실 텐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면 전망대도 못 가고 시간이 뜨기 마련이죠. 이때 나카지마 공원을 가보시면 좋아요. 눈이 한가득 쌓여 있어서 푹푹 눈 밟으며 눈 내리는 모습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요. 아이 있으신 분들은 눈사람 만들며 노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실컷 산책 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겠죠. 나카지마 공원은 삿포로역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습니다.
삿포로 맥주박물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삿포로 맥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벽돌로 지어진 이 예쁜 외관에서 사진을 찍고 또 맥주 시음을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입장 마감 시간인 5시 반 전에 가면 맥주 마실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시음은 더 빨리 4시에 마감하더라고요. 시음 대기줄도 길어서 더 빨리 와야 마실 수 있다는 점. 시음은 못했지만 박물관의 주 목적답게 관람은 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삿포로 맥주 포스터, 또 로고 등을 볼 수 있는데 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이미지가 있으니 지루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투어도 있는데요. 500엔에 맥주 시음 2잔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500엔 추가로 지불하고 오디오 대여가 가능합니다. 맥주박물관은 삿포로 시내를 순환하는 88번 버스를 타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삿포로 시계탑은 1878년에 지어지고 1881년 미국에서 가져온 시계를 그 위에 올리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되었는데요. 대단한 볼거리는 아니지만 예스러운 목조 건물 위 눈 쌓인 풍경이 이뻐서 삿포로 오도리 오고 가면서 한 번쯤은 보고 사진 찍고 가시면 좋습니다. 삿포로 시내교통은 크게 3가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노면전차, 시댄이 있습니다. 삿포로 주요 관광지와 숙소들이 모여있는 삿포로역, 오도리, 또 스스키노까지는 지하도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적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체력 비축에 좋겠죠. 일본 버스, 노면전차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랑 반대로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고 타실 때 정리권이라고 해서 내가 탄 곳에 번호가 적혀있는 티켓을 뽑으시고 내리실 때 내가 탄 번호 기준의 금액을 지불하며 내리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삿포로 시내 이동하는 방법은 2가지. JR 기차를 이용하는 법과 버스를 이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JR의 장점은 삿포로역까지는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버스는 삿포로역 외에도 스스키노, 오도리에도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 근처가 숙소시라면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삿포로 숙소는 대부분 삿포로역, 오도리, 스스키노를 따라 위치해 있는데요. 삿포로역에는 JR 기차역, 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근교, 또 시외 이동이 잦으시다면 삿포로역을 더 추천드리고 근교 이동은 적고 삿포로 시내 맛집 탐방이 목적이시라면 스스키노 쪽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삿포로 시내에서 2곳을 이용했는데 삿포로역 쪽에서는 솔라리아 니지테츠, 이곳은 신상 호텔이라 일단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감성 있고요. 무엇보다 대욕장이 있어서 저녁마다 피로 풀기에 좋았습니다. 스스키노 쪽에서는 더 낮 삿포로를 이용했고요. 마지막 날이라 짐 정리를 위해 크기가 큰 코너룸을 예약했는데 넓어서 좋았고 뷰가 좋다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이 크고 여타 건물들로 막힌 뷰가 아니라서 답답하지 않았다는 점. 조식은 맛은 별로지만 인스타 사진 찍기는 좋습니다. 홋카이도 맛집, 지역별 가이드는 나나제인 채널에 올라온 정보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